자, 이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원로 정치인, 여야를 불문하고 한국의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계속해서 쏘고 계시는 김경재 총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덥죠? 어제 저녁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한 날씨를 주신 것도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스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모스탄이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맨 처음 점심을 먹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오전에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우파 유튜브에서 좌대매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깨졌어요. 깨져서 좀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한 10시쯤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혹시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느냐고, 왜 묻소 했으니까 모스탄 대사가 점심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와이낫 하고 쫓아갔어요. 혼자 계시더라고요. 아까처럼 경호원이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뭐 나이스 투 미시오 악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제 큰딸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뭐 로스쿨을 다녔다 어쩌다 하니까 저도 딸이 로스쿨 다녀서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반갑게 해서 그날 저녁 9시에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강연을 할 때까지 거의 9시간을 같이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족보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 단씨라는 성이 말이죠, 원래 당군왕금에서 나온 성씨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단씨가 셋이가 있어요. 뭐 끊는다는 첨다는 단씨가 있고 단수 복수하는 단씨가 있고 이렇게 세는데 당군왕금의 당수는 없어. 아마 그 당군왕금의 후예가 지금 내려와서 모스탄도 그 당군왕금의 후예가 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하게 관심이 많아요. 그 부인도 100%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한국 대사로 오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당신 한국 대사로 오시기보다는 열심히 시민운동으로 국민운동으로 뛰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누가 아느냐? 당신이 제2의 이승만 박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모스탄 대사의 부부가 100% 한국 사람들이요, 그 자식들 새끼들도 전부 한국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환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축원합니다. 모스탄 대사 얘기는 그만하고, 지난 며칠 동안에 한국의 역사가 바꿔졌습니다. 예, 부정선거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외치는 저 2030의 부대들이 전국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시대의 흐름을 알아가지고 올공을 열심히 가. 그래서 국민의힘에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거기는 장동혁 대표도 있고 아직 원내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김민수 최고위원도 있고, 특히 엊그제 아주 큰 공을 세운 주진우 의원이, 초선이 아마, 그 사람이 부정선거를 휘어잡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의 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낱낱이 책출해가지고 그들을 감옥서에 영원히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They have to live in prison for the rest of their life.
그들의 생애 마지막까지 감옥소에 가 있어야 돼. 자유세계에서 가장 큰 죄악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경제 지표를 속이는 거, 부동산이 잘 안 되는데 거짓말한 거, 옛날 문재인이가 많이 했죠. 특히 부정선거 한 거, 이것이 가장 큰 죄야. 이 사람들이 사형은 안 시키지만 무기로 감옥소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부정선거가 없는 사회, 국민이 주인인 사회,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했던 지난 6공화국을 빼고 이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제7공화국에는 이재명 그 따까리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용이 많이 벌어졌어. 보세요. 정청래하고 김민석이 싸움하고 거기에 수사 보안권 안 한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 정성호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중에 가장 큰 실수 하나가 이재명이가 샌프란시스코 남미를 뺑뺑 돌아다니면서 여기다가 모스탄을 8월 15일까지 출국 금지를 시켜서 그러니까 모스탄이 열심히 돌아면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이가 굉장히 자충수를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재명이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감옥소예요. 앞으로 인하는 제7공화국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긍지 있게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민주혁이 한 길로 가면서 이 길을 지난 20년 동안 걸어오신 분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저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경기, 인천에서 63대 36으로 사전투표 부정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초로 발설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제 잡아가지 않아서 왜? 다 맞아요. 근데 이 부정선거는 2002년 노무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에 갔다 돌아오니까 북한 사람들이 저에게 야, 니 대통령에 나갈 생각이 없냐? 그래서 나 자신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왔어? 제가 북한에서 가서 만났던 노동당 간부들이에요. 우리가 1000만 표를 밀어준다. 1000만 표 당신이 어떻게 밀어? 농담하지 마시고 아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하니까 대안으로 노무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선거 기술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이번에 6.3 선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번에 대한민국의 6.3 선거는 전무후무한 부정선거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까지 밝힌 것이 정광훈 목사 그리고 여러분 매일 주말마다 여기를 모이는 사람 서울 시내 경기도 사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에서 새벽차 타고 쫓아와서 돈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해갖고 여기 와서 밤새 놀러 가고 그리고 돌아가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또 내려가서 끙끙거리고 새벽 4시 3시에 도착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새 약속을 살리는 주역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가시고 정광훈 목사님에게 이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